여러분 안녕하세요. 두 번째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게스트는 여기 바로 위층에 있는 이 동명빌딩 위층에 있는 12층에 있는 한국레드햇의 최원영 차장님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먼저 여기 레드햇 보면 여기 이 마크가 되게 아주 빨간 모자, 네. 빨간 모자가 아주 특이한데, 네. 이게 아까 제가 엘리베이터 타고 오면서 근데 어떤 분들 대화를 들었는데 레드햇 직원들인 것 같아요. 네, 친구들이 빨간 모자 보고 너 여행사 다니냐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빨간 모자 보고 함정에서 다니냐 그런 친구도 있다는데 도대체 빨간 모자 유래가 뭡니까? 이 빨간 모자의 유래는 저희 창립자 중에 한 명이 이 마크 이링이라는 창립자가 있는데 네네. 그 사람이 이제 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컴퓨터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오류가 있을 때 문의를 많이 하고 이 사람을 많이 찾았대요. 네. 근데 그 사람이 항상 이제 빨간 모자를 쓰고 있어서 그때 이제 별칭이 이제 빨간 모자를 찾으면 해결이 된다, 문제가.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회사를 창립할 때 이름을 이제 이 레드햇으로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레드햇은 이제 빨간색을 좋아하나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좋아합니다. 넥타이도 빨간색으로 입으신 것 같은데. 네. 자, 아까 이제 첫 번째 세션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했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다른 회사들이 많이 할 텐데, 레드햇이 보는 가상화의 관점이랄까요? 그걸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레드햇에서 이제 제공되는 이제 가상화는 이제 통합되어 있는 가상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약간 저희가 제공하는 건 이제 가상화에 필요한 기술들이 저희가 제공하는 OS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 네네. 보통 일반적으로 가상화 기술 자체, 서버 가상화, 그다음에 이제 스토리지 가상화, 그다음에 클래스룸 기술, 또는 이제 그걸 가상화 환경을 매니지먼트하는 이런 환경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네네. 추가 비용이 들지 않게.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가상화를 좀 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풀 가상화, 풀 버추얼라이제이션, 파라 버추얼라이제이션.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과연 그 개념을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 얼마 될까? 그거는 저는 의문입니다. 오늘 그거를 한번 진짜 개념을 확실하게 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풀 버추얼라이제이션이란 건 뭔가요? 그리고 이것을 레드햇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예, 풀 버추얼라이제이션은 하이퍼바이저와 가상머신 사이에 실제로 이제 에뮬레이션 계층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풀 버추얼라이제이션은 OS를 변경하지 않고 그 자체로 설치를 해서 가상머신 설치해서 사용하는 건데 지금 이제 오래된 OS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어떤 하드웨어에 제공되는 기술들을 드라이버로 제공받지 못합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하이퍼바이저는 예전 OS에 대해서 이제 OS가 인식할 수 있는 드라이버로 이제 에뮬레이션에서 보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풀 버추얼라이제이션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OS의 변경 없이 일단 하이퍼바이저와 에뮬레이션 계층을 통해서 이제 가상화를 구현하는 거라 보시면 되고요. 그 에뮬레이션 계층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보통 CPU가 제공하는 가상화 기술이 탑재되어 있는 CPU를 사용을 해야만이 이 퍼포먼스가 훨씬 더 좋아집니다. 자, 지금 얼핏 들으면은, 풀 버추얼라이제이션이, 그거 되게 좋네, 개념이. 근데 왜, 파라 버추얼라이제이션이 왜 필요한 겁니까? 풀 버추얼라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이 중간에 QEM라는 이 에뮬레이션 계층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거치면서, 오버헤드 발생되는 거죠. 약간 이제 어떤, 블락 디바이스나 네트워크 디바이스에 대한 접근이나 이런 처리가 지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파라 버추얼라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이런 에뮬레이션 계층이 없는 거죠. OS를 수정할 수 있는 소스가 공개되어 있어서 OS를 수정할 수 있다면 이 가상화를 인지할 수 있는 하이퍼바이저와 통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어떤 CPU나 메모리 같은 것을 바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건가요? 가지고? 일반적으로 CPU나 메모리 같은 경우는 보통 거의 비슷하게 컨트롤 하고요. 이 부분은 이제 블락 디바이스 쪽입니다. 보통 이제 하드웨어에 우리가 대부분 작업이 일어나는 게 저장한다거나 네트워크로 데이터를 보낸다거나 이런 작업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퍼포먼스를 높이기 위해서 파라 버추얼라이제이션 기술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파라 버추얼라이제이션이 주로 쓰여지면 제일 좋을 분야가
어딘가요? 뭐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현재의 어떤 퍼포먼스를 그대로 유지하고 가상화로 가고 싶을 때, 예, 그러니까 현재 어떤 시스템들이 CPU 부하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많이 쓰고 있는데 사실 더 좋은 사양의 하드웨어가 나와서 그런 머신들을 이제 컨솔리데이션을 하고 싶을 때, 네. 예, 그럴 경우에 그리고 정해져 있는 퍼포먼스가 이제 정해져 있는 네. 그런 가상 머신들을 컨솔리데이션 할 때 그 새로 도입한 하드웨어를 빨리 제가 어떤 파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의 사양을 구매를 하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런 서비스들이 그대로 갈 수 있겠구나. 그렇죠. 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 네. 이제 풀 버추얼라이제이션을 쓸 경우에는 이제 한 70%의 퍼포먼스 감소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연결리고 또 구매를 해야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그게 또 퍼포먼스는 항상 70%를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떨어질 수도 있고, 뭐 더 잘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파라 버추얼라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어떤 그 CPU를 많이 쓰는 업무 같은 경우가 어쩌면 적용하면 더 좋겠네요. 그렇죠. 일단 측정이, 내가 이제 업무에 대한 측정이 예. 가능한, 예, 그런 업무에서 이제 적용해서 옮기면 좋은 거죠. 그리고 저희 파라 버추얼라이제이션은 그 네이티브 퍼포먼스를 제공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대신 이거의 단점이라 한다면은 OS가 변경이 변경을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실제 이것을 지원을 받으려면 이것을 제공하는 회사가 어느 정도 기술적인 지원 능력이나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보면 이런 그 풀 버추얼레이션과 또 이런 파라 버추얼레이션을 같이 혼용해서 쓰는 경우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이제 풀 버추얼라이제이션에서 지금 이제 그 에뮬레이션 계층을 거치면서 네. 생기는 그 오버헤드 없애기 위해서 네. 파라 버추얼라이제이션 드라이브라는 걸 제공합니다. 네. 그거는 이제 이 가상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제공을 하는 거죠. 네네. 그 OS에 맞게 그 블락 디바이스를 접근할 수 있는 이 드라이버를 제공해서 이제 하이퍼바이저하고 바로 통신할 수 있도록. 네. 그러면서 이제 에뮬레이션 계층을 거치지 않고 그 좀 더 빠른 성능을 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럼 레드에서는 지금 지금 어떻게 보면 세 가지 유형을 다 지원을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실제로 레드에서도 여러 가지 뭐 가상화 툴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레드에서 제공하는, OS에서 제공하는 대표적인 가상화 툴이 몇 가지만 얘기해 주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제공하고 있는 거는 대부분 다 오픈 소스 베이스로 진행되는 거라서, 네. 일반적으로 이제 오픈소스 프로젝트에서 가지고 다 쓰실 수도 있고요. 네. 저희 어떤 기술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저희가 제공하는 걸 쓰셔야 됩니다. 보통 저희가 제공하는 것 중에는 이제 버터 인스톨이라고 해서, 네. 예, 이 경우는 이제 버터 매니저 안에 뭐 버터 인스톨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버터 매니저를 설명을 해드리면 버터 매니저 같은 경우가 이제 GUI 환경에서 이 가상 머신들을 관리할 수 있는, 네. 리모트에 있는 이 하이퍼바이저하고 통신해서 그 하이퍼바이저가 관리하는 가상 머신들도 똑같이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네네. 예, 이런 기능 제공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저희 패키지에는 저희 그 엔터프라이즈 리눅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이제 오픈소스로 지용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보면 P2V 같은 게 있습니다. 네. 버트 P2V 같은 거는 피지컬 보통 이제 네이티브로 설치되어 있는 OS를 가상머신으로 옮겨주는 이런 작업을 해주는 예, 프로젝트고요. 이런 기능이 필요한 경우라면은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이, 복잡한 어플리케이션이 OS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옛날 거예요. 그렇죠. 예, 이거 다시 설치할 방법도 없고, 그런 경우에는 이런 게 필요하죠. 네네. 이런 기술들이. 그리고 이제, 웨어메어 이미지도 저희 가상에 쓸 수 있도록 변환시켜주는, 프로젝트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레드햇의 이 가상화의 어떤 판매 정책이랄까요? 이 정책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이제 제공하는 버전이, 지금, 최신 버전이 이제,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유닉스 5 서버라는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5 어드밴스드 플랫폼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5 서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두 개의 CPU 소켓을 가진 서버들에 대한 지원을 해드리는, 네. 예, 저희가 서브스크립션을 파는 거고요. 네네. 거기에서는 이제 가상화 머신 4개까지는 서브스크립션이 무료입니다. 아, 네. 예. 네. 그러니까, 렐에 대한 서브스크립션 무료로 쓰실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어드밴스드 플랫폼 같은 경우는
무제한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가상머신을.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OS를 이제 어떻게든 이제 구매한 데에서는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제 가상화를 바라보는 게, 이 가상화 자체가 저희가 제공하는 기술에 통합이 돼 있다. 네. 그런 거죠. 네. 그 다음에 제가 듣기로는 지금 어저께 인터뷰할 때 보니까 그 레딧이 특히 가상화에서 확장성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는데, 무슨 연유로 레딧이 이 가상화의 어떤 그 확장성 면에서 강점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저희 OS에서 지원하는 네. 어떤 리미테이션이 그 다른 어떤 솔루션보다 좀 많다는 거죠. 기존에 CPU, 한 게스트 OS가 지원하는 CPU 숫자라든지, 네. 그 다음에 이제 호스트랑 가질 수 있는 CPU 코어 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월등하게 많이 제공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가상화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보안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네, 중요한 이슈인데, 제가 무식한지 모르겠지만, 이번 오픈소스, 이 오픈소스 하면은, 오픈소스 하면 지금 보안이 취약한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면에서 어떻게 지금, 오픈소스 기반의 가상화 솔루션 아닙니까? 네. 이 보안 쪽은 어떤가요? 일단, 보안이라는 거는, 제일 먼저 이제, 그걸 어떤 솔루션이든, 그 제공한 업체가 사실은 그 보안에 대한 제1의 어떤 책임감이 있는 거죠. 네. 사실, 그렇죠. 오픈소스는 오픈소스 플랫피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사용자는 무료로 그 오픈소스를 가져다가, 자기가 쓸 수는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어떤 사용에 대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책임을 지는 거고요. 그게 사실은 오픈소스라는 거고. 네. 레딧을 제공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서브스크립션을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 서비스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업데이트, 버그픽스, 시큐리티 패치,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이제 보안 이슈가 나왔을 때, 데이 0, 데이 1, 데이 2 이렇게 지금 슬라이드에 나오는데요. 네. 이런, 73% 첫날, 보안 이슈가 발견된 날, 73%의 어떤 보안 이슈들이 다 해결이 되죠. 예, 그렇죠. 데이 2일 경우에 이제 거의 늦어도 이틀에는 다 해결된다. 그렇죠. 네. 늦어도 72시간 이내에는 보안 이슈는 발견된 지 72시간 이전에는 다 해결이 된다는 거죠. 네. 또 보안 말고도 가용성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클러스터 기술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도 저희 쪽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또 구매할 필요 없이 다 그렇죠. 되는 거죠. 네. 사실 그런 솔루션들이 고가의 어떤 솔루션이기 때문에 그걸 구매를 해서 쓴다는 건 참 부담이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포함시켜놨다는 거는 이제 이 고객들이 편하게 어떤 이 가상화 기술들을 도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저희가. 그리고 또 단순 오픈소스하고 달리 그냥 오픈소스 쓰세요가 아니라 그거에 대한 프로페셔널한 서비스를 해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실제 레딧 화면 있지 않습니까? 네. 스냅샷 화면 좀 잠깐 보여주시죠. 네. 이건 뭔가요? 이건 저희 RHM이라는 레딧 네트워크라는 저희 고객들이 서브스크립션 등록하고 자기 시스템을 이제 등록을 했을 때 가상 머신들도 이렇게 매니지먼트가 가능하게 나온다는 거죠. 이 위에 있는 호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이제 하이퍼바이저를 의미하는 거고요. 네네. 그 밑에 있는 이 클러스터 2, 클러스터 1 이렇게 있는 가상 머신들이 이제 버추얼 머신이라는 겁니다. 네네. 이 버추얼 머신도 RHM에서 똑같이 관리가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네.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버추얼 머신 매니저라고 해서 이제 GUI 환경에서 지금 하이퍼바이저가 관리하고 있는 가상 머신들에 대한 정보를 본다거나 또 설치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리소스에 대한 추가 또는 이제 그걸 다시 반환받는 그런 작업도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CPU나 메모리 상태를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은 이제 설치 화면인데. 자, 그리고, 실제 이제부터 사례를 좀 분석하기로 하겠는데요. 네. 국내에서 지금 은행연합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보수적인 집단일 수도 있는데, 은행연합회. 네. 여기에 이제 적용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설명하시기 전에, 네. 여기 실제 은행연합회 오늘 황세영 대리님께서, 네. 전화로 접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번 제가 연결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차장님께서는 안 들리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방 할 거니까요. 네.
자, 여러분 지금 여기에 오늘 바쁘셔가지고요. 삼성동행 스튜디오에 못 오시고 은행연합회 담당자분이 전화로 여기 연결돼 있습니다. 제가 연결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형님, 네네. 어떻게 많이 기다리지 않으셨나요? 아니요, 재미있게 잘 듣고 있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지금, 바쁘니까 제가 지금 짧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연합회에서, 어떤 이유로 지금 이런 가상화가 필요하게 됐나요, 먼저? 저희 연합회 같은 경우는 사내 랜이 구축이 된 게 2000년도에 구축이 되면서, 당시 도입됐던 서버들이 노후가 됐고, 이제 교체를 앞두고서는 여러 가지 이제 비교를 하다가, 이제 작년부터 이슈가 됐던 그런 가상화가 싱글 라인으로 되어 있는 모든 서버들을 이제 이중화까지 좀 해결을 해줄 것 같고, 전체적인 비용이나 여러 가지 공간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게 좋은 답이 될 것 같아서 이제 관련해가지고 이제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특별히 레드햇 기반으로 해가지고 가상화를 구축하시게 된 어떤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작년에 이제 처음 도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올 초에 또 2차적인 도입이 있었고, 그 사이에 이제 테스트용으로 또 좀 하나 구축을 했고, 이런 과정에서 당시 고려를 할 수 있었던 제품이 레드햇 제품 아니면은 이제 VMware가 대상이었는데요. VMware의 경우에는 이제 라이센스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전체적인 비용 부분이 좀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레드햇 쪽이 좀 레퍼런스가 약한데도 불구하고, OS 번들링 돼 있다는 이점이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인 부분일 것 같아서 이제 그걸 도입을, 레드햇 쪽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뭐 잘 됐습니다. 그 부분은. 수율도 만족하신 것 같네요. 네. 네, 농담이고요. 네. 선생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이제 구축하시고 나서 이제 몇 달이 지났는데 어떤 효과를 얻으시게 된 거? 어떤 효과를 많은 효과가 있겠지만 제일 느끼시는 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일단은 제품이 시스템이 다 구축이 되고 나서 일단 뭐 제 입장에서 이제 시스템 관리자 입장에서 엔드 유저는 지금 개발자들이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볼 때는 전혀 기존의 실물 서버와 다른 바가 없으니까 개발 업무를 진행하는데 뭐 전혀 이상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영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전산실 안에 이제 서버가 부분별하게 막 늘어나다 보니까 공간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전기, 그 다음에 냉방에 관한 문제, 이런 어떤 요즘에 그린 IT 쪽하고도 약간 좀 연결이 될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제 그런 부분이 참 그때 하길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만약에 이거를 실물 서버로 다 도입을 했었다면은 아마 뭐 한 5대 정도를 타겟으로 놓고 했을 적에 이중화하고 뭐하고 했으면은 10대 이상의 스페이스를 필요로 하고 그만한 또 그에 따르는 전기나 냉방 문제가 이제 따랐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최소한 50% 정도는 경감을 한 게 아닌가 하는 부분. 관리나 운영 면에서 또는 사용 면에서 봤을 적에는 실물 서버를 운영하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여타 부분 환경적인 면을 고려했을 때는 이점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지금 사무실이신가요, 지금요? 예, 사무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나와셔도 됩니다. 네. 네. 네,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지금, 사장님, 요거, 짧게 정리만 해주시겠습니까? 연합회. 예. 효과에 대해서. 네. 효과는. 결과에 대해서. 예. 각각의 머신들이 사실 HA 구성이 안 돼 있는 상태였는데, 네. 예, 가상화를 이용해서 이제 HA가 가능하도록, 장애났을 때, 한 서버가 장애났을 때, 다른 머신으로 옮겨가서 일단 업무를 계속 할 수 있는, 네. 예, 그런 환경을 구축했기 때문에, 예, 뭐 어떤, 장애에 대한 대비나, 백업도 사실 이렇게 공유 스토리지 이용하기 때문에, 네. 백업도 편하게 할 수 있고, 네네. 그런 많은 장점들을 가졌다고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국내 사례고요. 예. 해외도 지금 제가 이제 아마존 네. 다 알고 있는 네, 아마존이 어떻게 보면 거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단순한 온라인 서점이 아니라 예. 거대한 어떻게 보면 IDC 센터 같은 역할을 다 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제 웹 호스팅으로 되게 그렇죠. 유명한 회사가 네네. 됐죠. 오픈 에어페이도 있고요. 예. 그 아마존의 지금 클라우드 컴퓨팅에 지금 이 레디에이시 활용됐다고 듣고 예,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현재 그 아마존 서비스 중에 보면 그 이십트라고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네. 그 서비스에 저희가 이제 기존에 이제 아마존은 그걸 이제 커스터마이징 된 자기네들 어떤 그 젠을 가지고 커스터마이징해서 네. 사용을 했었는데 네. 그렇게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어떤 기술 지원 부분이나 그다음에 다른 이제 파라보철레이션 드라이버나 이런 부분에 어떤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된 거죠.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쪽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기술 지원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나머지 뭐 빌링이나 이런 뭐 메타나 이런 부분들은 다 이제 그 아마존에서 처리를 하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진행했던 게 이제 아마존하고 제가 이제 협조해서 지금 클라우드 컴퓨팅에 저희 가상을 제공한 겁니다. 네. 구성도가 지금 그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 이게 현재 거기 아마존 쓰고 있는 구성도인가요? 네, 그렇죠. 네. 아마존 서비스가 이제 EC2가 이제 웹 서비스고요. 네네. S3가 스토리지고. 네. 그다음에 킹 서비스, DB 서비스 이렇게 제공하는 거죠. 네네. 그럼 이제 이 아마존의 향후 가상화의 발전 방향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뭐 아마존 쪽에서 아마존에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는 이제 서비스가 이제 저희 쪽에서 볼 때 이제 이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했을 때 어떤 장점이라고 레드햇을 이용했을 때 어떤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네. 레드햇에서는 이제 3,400개 이상의 어떤 인증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제공합니다. 네. 제공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어플리케이션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거기서. 그리고 지금 제이보스라는 미들웨어도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아직 한국에는